예, 요새 북한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고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시진핑하고 리수용이 만났어요. 예. 근데 지난번에 최룡해가 그 중국 갔을 때는 막 애매기면서 겨우겨우 만났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네. 뭐 친서도 아니 구두 친서도 전달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북한의 생각보다는 좀 중국의 생각에서 예.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중국은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나 안정에 대한 자기네 생각을 아하. 이야기를 예. 해주고 싶었을 거고, 또다시 북한은 도대체 지금 현 시점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예. 핵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는 얼마나 확고한지, 이런 것들을 아마 타진해보는 그런 수준의 방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방문 시간이 20분 남짓입니다. 예. 인사하고 통역하는 시간 빼면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예. 했다는 건데, 사실 덕담 몇 마디 주고받으면 10분은 가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최룡해가 갔을 때는 김정은이 친서를 가져갔어요. 예. 2013년도에는 종이로 된 친서. 여기다가 이제 글씨도 김정은이가 있고. 뭐 친서 네. 접촉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뭐 그래서 사인한 친서를 가져갔는데, 예. 이번에는 구두 친서라고 중국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두 친서라는 외교 용어는 없습니다. 아하. 친서는 말 그대로 친서, 서류입니다. 예, 그렇죠. 이게 친서, 구두 친서라는 건 뭐냐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시 주석에 얘기했습니다. 보내는 예. 인사의 따뜻한 인사와 무난의 예.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구두 친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안부 전하고 두 나라 간의 아하. 관계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진행됐다는 것으로 외교관인 제가 좀 보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친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봐서 중국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 비핵화 문제 언급을 안 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촬영에 갔을 때는 비핵화를 3번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안 했다 그러는데, 사실 시 주석의 발언에서 뭐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가 하면, 냉정과 자제를 촉구를 합니다. 냉정과 자제라는 것은 핵실험 같은 거 더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돌린 소리고요. 한반도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은 시정일관하다. 이거는 뭐냐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비핵화, 평화, 안정이거든요. 이거는 둘러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조금 수위는 낮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중국 리수용이가 간 날에 무수단 발사에 물론 실패했지만, 그리고 뭐 만난 날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날에는 SLBM 영상 공개하고, 결국 이거는 한쪽으로는 협박하면서 한쪽으로는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냐. 예?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 만나기 전에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을 예. 만나서 핵경제 병진 노선 추진하겠다 예. 이야기를 했고, 시 주석 만난 다음에 그 SLBM 미사일 예. 쏘는 거 올라가는 거를 공개를 한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러니까 비핵화 부분은 빼고 관계 발전 부분만 얘기를 하자, 이게 북한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핵화는 그건 말이 안 되고, 예. 이거는 그냥 둬두고, 예. 비핵화는 둬두고 그냥 양국 간의 관계 발전만 하자. 근데 중국이 그렇게 하기에는 북한이 너무 많은 길을 건너왔다, 이런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간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죠? 네. 탈북자 문제 잠깐만 말씀 여쭤볼게요. 탈북 종업원 3명이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요. 이 탈북 종업원 3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배경이 보통이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뭐라고 보세요? 이전에 4월 달에 13명, 예. 12명의 아가씨와 이제 한 명이 집에 있는 남자가 예. 왔고, 이번에 3명이 또 식당 종업원이 왔는데, 예. 대체로 식당 종업원들이 어떤 집에 자녀들이 오는가 하면요. 이전 시기에는 당 간부 자녀들이 뽑혀서 왔는데, 당 간부들이 지금은 자기 딸들이 가면 정신적으로 오염되고 다른 나쁜 일도 생기고, 더 나가서 탈출할까 봐 당 간부 자제들은 안 가고, 아하. 대체로 사회하고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 있고 좀 고립되어 있는 군 간부들, 중령과 대령, 소장, 그러니까 원스타 예. 완스타 장군들의 그 자녀들 같은 경우가 뽑혀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식당 종업원들을 뽑아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인물도 좋아야 되고
중국 식당에 가는 이유가 춤 잘 추고 얼굴이 이쁜 네. 사람이 서빙을 하니까 아.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북한 식당에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성분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춤도 잘 추는 그런 사람이 없을 사람을 텐데.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아. 그런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은 역시 북한 체제에서 엘리트 계층이나 중산층의 출혈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전부 숙청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죠. 여기서 방송에 나왔던 안 예. 나왔던 간에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100일 전투하고 70일 전투하고 7차 당대했구나. 예. 막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북한을 탈출했다고 해서 정치적 죄가 굉장히 가미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들 가족들은 정치범죄. 하지만 탈북 러시가 이어진다면 그 처벌할 사람이 너무 늘어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많아지면 예. 탈북을 그 잔류 가족들에 대한 처벌도 어려워지고 사람들을 내보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사람들을 들여오면 외화벌이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북한 정권으로서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번 탈북 러시 계속 이어질까는 계속 저희가 주시하고 보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